안녕하세요. 데이업의 황대근입니다. 여러분, 정말 악질입니다. 이제부터 두산은 쳐다보지 마세요. 두산중공업 시절부터 주주를 기만하고 박가일가 본인들을 위해 부렸던 이 꼼수들, 이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합병철회, 겉으로 보이는 눈속임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바뀌는 게 하나 없죠. 심지어 두산 내부의 관계자 역시 저의 의견에 동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금감원과 국민연금 그리고 소액주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주식시장 문제가 많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금투세, 증가하는 사모펀드 수, 소액주주가 바보입니까? 주식시장의 부양을 위해 힘쓰는 것도 모자라서 시장 자체를 침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부리는 이 거짓들, 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두산의 합병 이슈와 금투세, 그들의 숨겨진 의도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두산입니다. 이 두산과 박가일가, 두산중공업 시절부터 두산 엔진에 대한 인적 분할과 합병을 남용하면서 주주들에게 특히 피해를 주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줍니다. 당시에도 이 두산바켓의 지분 가치를 유입하고 두산중공업의 주식은 희석되는 주주를 무시하는 행위를 반복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합병인가요? 두산 일가들은 주주를 생각하기는 하는 걸까요? 정말 많은 일들 중에서 최근에 있었던 이 부분만 요약을 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입니다. 유상증자 전환사채 20년과 21년 모두 계속되었죠. 22년에는 대주주 지분 이 블록딜 매각, 23년에는 분식회계, 그리고 24년 이번 합병에 대한 이슈까지 소액주주가 이 두산이라는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숨은 노력이 굉장히 많았지만 두산 일가는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있죠. 뭐 짝사랑도 아니고 정도껏 해야지 가만히만 있으니까 지금처럼 주주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주 가치를 위한 노력은 뒷전이고 박가일가 대주주만을 위한 이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주식시장 이대로 괜찮은 게 맞을까요? 금투세부터 이 박가일가까지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자, 제가 이번 합병 이슈를 제대로 파헤치기 위해서 직접 금감원과도 대화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금감원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과 했던 약속들 분명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금감원의 생각은 이러했습니다. 일단 인적 분할 합병 같은 경우에는 현재 철회된 것은 없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있는 밥켓이 여전히 로보틱스 쪽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밸류업과 반대되는 행보라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존재를 하고 있긴 하지만 밸류업 때문에만은 아니다. 이 흡수합병에 대한 시너지 부분에서 결국에 미흡한 점이 보였다라고 금감원 측도 인정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흡수합병에 대한 시너지 부분이 미흡하다, 조금 더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두산 일가를 위한 어떤 목적성에 대한 부분이 존재할 수 있다. 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정말 숨은 의도가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직접 이 두산그룹에게 전화를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두산 측은 아직까지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분명한 의도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소액주주를 지속적으로 기만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그만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주식시장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이번 두산 합병은 반드시 철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산 측과는 연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두산 에너빌리티 측에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로보틱스 합병 철회됐다는 공시가 나와서요. 자, 이런 식으로 직접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와도 대화를 해봤습니다. 이번 두산 합병에 분명한 좀 의도가 보이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의도가 무엇이냐? 그냥 표면적으로 나오는 이 기사와 내용이 맞는 거냐?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관계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에너지 부분, 다시 말하면 시너지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밥캣을 떼어내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실제로 금감원 담당자와 통화를 했었죠. 자, 이 측에서도 이 흡수 합병에 대한 시너지 부분이 미흡하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두산 에너빌리티 측이 주장하는 시너지 부분이 합당한 말인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의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이 스무누도가 맞는가?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제가 100%는 알지 못하죠. 내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지만 두산 일가를 위해 합병을 하는 게 아닌가, 현재 이 가설이 더욱더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두산의 또 다른 관계자, 이 두산바켓 담당자와도 연락을 해봤습니다. 바켓 IR팀 맞을까요? 예. 아, 네, 다름이 아니라 자, 이렇게 두산바켓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는데 저의 의견에 굉장히 좀 동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내용을 좀 공개를 해보게 되면 현재 밥캣이 로보틱스로 편입될 확률은 여전히 남아있다. 소수의 인원이 아니라 다수가 주장하는 바로는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의 분할 합병에 대한 의문점이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두산그룹 일가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관계자님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의 의견과 비슷하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 에너지 쪽 분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번 합병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밥캣 지분율을 올리고 두산 일가에게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도하는 게 아니냐, 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일리 있는 추측이라고 생각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두산 관계자조차도 두산 일가가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존재한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자, 이번 합병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파헤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국민연금도 좀 제대로 개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소액주주에 대한 지분율이 63%가량이 됩니다. 그만큼 소액주주로 인해서 기업이 먹고 산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국민연금도 소액주주에 해당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지분율이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그만큼 국민연금의 영향력도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인데, 이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규모 자체가 9,300억인데 두산이 제시한 한도가 6천억이죠. 때문에 두산이 사들여야 할 주식 매수 규모가 9천억이 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 힘도 굉장히 필요해진 상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소액주주도 당연히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겠죠. 때문에 이 소액주주에 대한 반대도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국민연금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두산 일가가 또 유상증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이 희대의 악질의 기업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방향성을 보여줄지 저희 대의업과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국민연금과도 통화를 마쳤습니다. 혹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맞을까요? 네네.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과도 통화를 해봤는데 뭐 제대로 된 정보는 얻지 못했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일단 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SK이노베이션 합병에서 반대 이력이 존재를 하죠. 또 현재 정부의 밸류업 흐름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에 대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존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국민연금의 행사력도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소액주주와 함께 어떤 노력을 좀 보여주면 좋을 것 같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기관이 있죠. 바로 금감원입니다. 특히 이번 금감원 같은 경우에는 두산 일가를 겨냥하는 듯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7월 11일 두산의 이 사업구조 개편 발표가 나고 나서 두산을 제재하려고 하는 어떤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봤을 때 금감원장도 역시 7월 24일이죠. 바로 두산의 사업구조가 개편된다라는 소식이 나타나고 나서 이 상법 개정의 원칙에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8월 8일부터 8월 21일까지 이 두산그룹을 겨냥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재 두산 일가에 대한 여론 자체가 조금씩 우리 쪽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과 국민연금 그리고 이 소액주주의 단결력이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힘을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현재 두산의 꼼수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의혹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두산바켓의 실제 지분율 자체를 두산 일가가 42%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두산 일가들을 위한 음모다. 주주를 기만하고 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 측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에 두산바켓을 분리해서 두산 로보틱스에 보내는 꼴이기 때문에 도대체 두산 중공업 시절부터 소액주주는 어떠한 죄가 있냐, 정말 문제가 많은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이 주식시장 고쳐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투세부터 이번 두산의 합병 이슈, 선진 주식시장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힘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대기업 두산에 대한 의혹들 계속해서 파헤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